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의 최신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를 중심으로 그의 삶과 철학,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한 시대를 통과한 국민의 이야기이자 국민이 역사의 주체가 되었던 그 위대한 여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과 저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라는 책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록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분수령, 윤석열 정권의 퇴진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의 서두에서 이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은 역사의 방향이 바뀐 날이었다. 첫 번째, 탄핵의 씨앗은 국민의 고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동산 폭등, 검찰공화국, 언론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불통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국정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분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고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절박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2024년 12월 3일 밤 이재명 당시 대표는 대한민국이 더는 무너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른바 내란의 밤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회도 언론도 해외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압도적인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법의 길을 걸었다. 힘이 아닌 원칙으로 승부했다. 다섯 번째,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대목 중 하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기둥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승리는 정당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깨어있는 언론, 모두가 제 역할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윤석열 정권의 퇴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정치를 바로 쓴 순간이었고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사는 어떤 날은 1년처럼 느려가고 어떤 날은 하루가 1000년처럼 무겁다. 바로 그런 하루가 2024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날을 회고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 높여준 모든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조금은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 핵심인 사람 중심, 국민 중심의 가치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에서 자신의 정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는 정치를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정치가 추상적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고통받는 문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책상 앞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서민의 분노 속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시민 중심 행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청년배당, 그리고 재난기본소득까지. 그가 추진한 정책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세 번째, 이 책에서 그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국민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인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이 이 철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불평등에 예민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의 균열은 빈부의 격차보다 기회의 격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공정한 출발선, 기본소득, 기회균등 복지, 이 모든 것이 그의 철학 위에 세워진 정책들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국민을 단지 유권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국민은 판단의 주체이며 정치의 감시자이자 역사의 건설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소통을 강조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듣는 정치, 함께 결정하는 정치. 여섯 번째, 이 책에는 그가 말하는 참된 정치인의 조건이 나옵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되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고집은 있지만 독선은 없습니다. 확신은 있지만 소통이 빠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국민을 향한 책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치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준 사람들의 삶을 위한 일입니다. 이 문장은 그가 왜 여전히 현장에 가고, 왜 직접 만나고, 왜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었다. 그 말 속에는 한 사람의 인간 이재명이 있고 한 명의 국민과 같은 눈높이를 가진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되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 속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정치란 좋을 때보다 힘들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여정 역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그 시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그가 처음으로 국민적 주목을 받은 순간은 성남시장 시절이었습니다. 온갖 비난과 반대 속에서도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청년배당과 교복지원 같은 새로운 정책들을 과감히 실행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밥은 굶기지 말자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두 번째, 그의 위기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회적 혼란, 예산 부족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말합니다. 국민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원한다. 먹을 것,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존중받는 삶. 세 번째, 대선 패배와 그 이후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그림자를 들이운 시기였습니다. 그는 책에서 고백합니다. 졌다고 생각했다. 정치도 삶도 모두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당대표가 된 이후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언론의 공격, 정치적 고립.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두려웠지만 국민은 나보다 용감했다. 그 말처럼 이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시도의 밤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 밤 민주주의가 숨을 쉬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숨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만 들으려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결코 독단이 아니었습니다. 늘 국민과 함께 걷고 국민에게 묻고 국민에게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리더십의 핵심을 버티는 것이라 말합니다. 정치는 견디는 일이다. 원칙을 지키며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게 진짜 리더다. 그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는 미래를 보는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난받더라도 10년 뒤, 20년 뒤 국민이 그때 잘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국민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 빚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것으로 갚겠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편에 서서 싸워온 기록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위기의 중심에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 비전, 그 중심인 정의와 상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치는 결국 정의를 되찾는 싸움이고 상식을 회복하는 여정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방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의 핵심을 공정에서 찾습니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출발선, 공정한 기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발선이 기울어진 사회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그는 기회의 평등을 가장 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는 상식이 사라진 사회를 가장 경계합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은 국민이 가진 삶의 감각이다. 그 상식이 무너질 때 국민은 분노하고 정치는 위기를 맞는다. 상식은 화려한 담론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의 고단함, 아이 학비를 걱정하는 부모의 눈물,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출발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정의와 상식이 정치적 구호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의는 행동이고 상식은 실천이다. 그 말처럼 그는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 부당한 검찰 권력에 맞서 싸웠고 언론 왜곡에 직접 해명하며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미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나라. 그 말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3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 투명한 권력. 둘째, 균등한 기회. 셋째, 신뢰 가능한 공동체. 이 조건들이 하나하나 충족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이 곧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위한 정치는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다. 국민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정책이다. 그래서 그는 재난기본소득, 공공의료 강화, 기본주택 등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국민의 마음은 속일 수 없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부의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는 미리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바르게 산다면 내일은 반드시 달라진다. 이 말은 그의 정치적 신념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은 희망의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그리고 국민이 해낸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에 기록된 이재명 대통령의 하루, 즉 대통령으로서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하루가 회의와 연설, 국무회의로만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 권력이 아니라 봉사의 위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는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첫 번째,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그는 새벽부터 당일 받을 민원 보고,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 긴급 현안 대응 일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늘 국민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는 청와대 집무실보다는 현장 방문을 더 자주 택합니다. 시민이 사는 마을, 작은 기업, 사회적 약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서류보다 사람의 눈빛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점심시간조차도 정책 브리핑이나 1:1 면담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날은 노조 대표와 마주 앉고 또 어떤 날은 농촌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민생은 앉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땀냄새 나는 자리에서 듣고 느끼는 것이다. 저녁이 되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하는지, 하루의 마무리는 반성문처럼 조용합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매일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 공복이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내와 짧은 전화, 자녀와의 메시지 한 통. 그는 말합니다. 가족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그는 밤 10시가 넘어도 국민청원, 민원 이메일, SNS에 국민 반응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는 국민의 말을 데이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읽으려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댓글 속에 분노보다 희망이 남게 만드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 곁에 머무는 책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루는 국민으로 시작해서 국민으로 끝납니다. 그가 말하는 국민 주권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에서 끊임없이 국민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언급이 아닙니다. 그는 국민을 정치의 목적이자 정치의 주체로 바라봅니다. 그는 국민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권한의 원천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은 그저 선언이 아니라 정치인의 숙제다. 그는 정치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은 판단할 권리가 있고 정치는 그 판단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는 늘 이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국민 주권을 선거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선거는 단지 시작일 뿐. 그 이후 정치인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국민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권자의 시간이다. 그는 시민 참여를 정치의 필수 요소로 봅니다. 각종 공청회, 국민 제안, 청원제도, 이 모든 통로를 실질적인 참여로 변화시키는 것을
그의 책임이라 여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명령을 받고 실행하고 잘했는지 보고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에서 그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국민 주권이 법 위에서 작동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법과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책에서 국민 주권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인이 국민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정치를 이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 말처럼 그는 국민을 믿었고 국민에게 위임했고 국민의 손으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의 시작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제시하는 미래 정치의 방향, 즉 새로운 정치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바뀔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치는 늘 기득권을 보호하려 하지만 국민은 늘 변화를 선택해왔다. 그래서 그는 정치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감이라고 강조합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그는 대화와 협력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이념을 넘어, 세대를 넘어, 계층을 넘어 공통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 그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의 미래입니다. 그는 정치가 삶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는 먼데 있지 않다. 오늘 점심값, 내 아이의 학비, 퇴근 후의 집값, 그 모든 것이 정치다. 그는 이 책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를 원하는가? 그 질문은 정치인이 국민에게 묻는 동시에 국민이 정치인에게 던지는 거울 같은 질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을 향한 사랑이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는 단순한 정치인의 기록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는 시민의 역사로 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